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 금성교과서 1학년 1학기 제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비유적 표현의 재미를 찾아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는 시를 통해서 비유적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재미를 주는지,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역시 한자성어를 하나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는요,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자, 초지일관이라는 뜻, 처음 초 뜻지의 한 일자에 꿰 관자.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처음 세운 뜻을 하나로 꿰다라는 뜻으로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 된 지 이제 벌써 4달이 됐습니다. 4월이 끝나가고 있죠? 이제 5월이 됩니다. 감사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에 중학생이 됐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혹시 그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 교재 1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활동만 할 거예요.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은 이미 여러분들이 미리 해 놓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 끝나면 뒤에는 활동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선생님과 함께 분석한 작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데, 이 활동을 해결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고 다시 영상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에 쓰인 비유적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 시,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는 시에는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비유적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비유적 표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예요. 이 시의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시의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 화자는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어떤 상태에 있었었냐면 마이너스 상태였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플러스를 갈망하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에서 시적 화자는 뭐처럼 살아봐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답은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정답은 뭐냐면요, 공처럼 살아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는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중심 소재인 공의 속성을 알아봅시다. 떨어져도 튄다 라는 공의 속성,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제목에서도 나왔고, 여러분들 시를 찾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에서 나왔었고요. 또 1년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고 나왔고, 2년, 3년, 4년. 4년에도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년과 4년에서 떨어져도 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2년과 4년에 나와 있었어요. 2년과 4년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쓰러지는 법이 없다.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공의 속성 나오네요. 어떻다고요? 쓰러지는 법이 없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연에 쓰러지는 법이 없는 어떤 공? 둥근 공. 그죠?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 그리고 3년에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돼요. 둥근 공이 돼요. 그래서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둥글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둥글다라는 속성은 쓰러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되죠. 그리고 또 3년 볼까요?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골. 그러니까 이 공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쳐 쓰러졌을 때, 시련과 고난으로 지쳐 쓰러졌을 때 곧 움직일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긍정적인 태도,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좋은 일보다는 죄송하지만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미래에 대해서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지금 14살인가요? 14살, 14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일에 대하는 삶의 자세를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해서 우리가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속성입니다. 3년 보시면 가볍게 떠올라야지. 공은 어떻다? 가볍게 떠오른다. 떠오른다. 3년에 나온다라는 거고,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3년에 나와 있고요. 둥글다라는 건 2년과 3년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쓰러지는 법이 없다. 2년과 4년에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3번 보시도록 하죠. 1-2의 사전 공의 속성에서 떠올릴 수 있는 삶의 모습과 관련지어 1에서 정리한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자, 1에서 정리한 문장. 그러니까 결국 공처럼 살아봐야지 라는 문장의 의미를 2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공의 속성들을 가지고 1번을 설명해 봐라 라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결국 공처럼 살아봐야지 라는 문장의 의미는 시련을 예시 답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답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련을 겪더라도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해서 어떻게 한다?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공처럼 살아봐야지라는 게. 시련. 이 마이너스 속에서도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해서 극복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 요게 바로
플러스 자세가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도 이 시 한 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습득하고 배우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국어 공부 잘하는 친구의 모습이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키는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이 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19쪽이에요. 이 시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알아봅시다. 1번 다음 구절을 비유가 쓰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이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봅시다.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조처럼. 이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18쪽 3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공처럼 살아봐야지라는 건 뭡니까?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뭐한다? 씩씩하게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바꿔볼게요. 그냥 쉽게 그냥 비유적 표현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바꾸면 이거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련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씩씩하게 이겨내야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달라지는 느낌은 어때요?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둘 다 좋은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나 말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직설적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직접적이에요. 이 말은 간접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 말하면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너 돼지 같다 라고 만약에 친구가 놀린다면 그 친구가 왜 나한테 돼지 같다라고 말했을까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뇌가 막 돌아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비유적 표현이 주는 좋은 점이 뭐냐면 참신함 그리고 재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함과 재미가 어떻게 돼요? 사라졌다. 참신함과 재미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건조하다. 그리고 의미가 큰 울림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효과를 통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참신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독자가 생각할 수 있게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1번을 바탕으로 이 시에 쓰인 비유의 효과.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비유적 효과. 뭡니까? 참신함이 있어요.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참신함이 있어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독자에게 여운을 줍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와 상상력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재미를 주고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왜 상상력을 자극하냐? 재미는 뭐 알죠? 공처럼 살아봐야지라고 말하니까 뭔가 재미가 느껴져요.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건 뭐냐면 왜 공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떨어져서 튀는 공을 상상하면서 그 의미를 뭐 하냐면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이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스폰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지는 그 어떤 것도 뭐합니까? 흡수하니까. 스펀지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냐면 어떠한 자극에도 또 선생님이 또 엄청나게 또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스폰지가 아니라 스펀지라고 써야죠. 네. 어떤 것도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떤 것도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스펀지는요 어떤 자극도 받아들이죠. 스펀지 위에 달걀을 떨어뜨려도 달걀이 깨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삶의 자세를 갖고 싶다라는 어떤 다짐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삶의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선생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한 재미난 문장도 나중에 등교 개학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공부한 것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해서 쓰인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여러분들이 함께 선생님과 공부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 단원이 비유적 표현의 재미를 찾아서라고 했으니까 그 단원에서의 비유적 표현이 뭔가 그리고 그 비유적 표현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얻는 효과는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오늘 배운 부분들도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과서에 단권화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